네, 여명의 젊은 눈동자. 네, 오늘은 비운의 주인공이죠. 여명의 젊은 눈동자 1회 때 모셨었는데 네.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출연자로 오종택 군을 모셨는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중이고 그 다음에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활동 중인 오종택입니다. 오종택 군은 한대포의 음유시인이죠. 시 쓰는 공대생이라고. 단지 두 번만 수상했을 뿐이지 시인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문학 활동도 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동아리 들어갔던 적은 있었지만 네, 문예지를 했던 걸로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종택 군은 어쨌든 시적 능력이 탁월해서 저희 자유경전에서 주최를 했던 자유주의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었고, 또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네. 논란이 된 논란 속에서도 당당하게 대상을 거머쥔 훌륭한 한대포의 음유시인.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종택 씨가 얼마 전에 쓴 언론 고발, 자유경전의 언론 고발 코너가 조회수 7,000을 돌파했어요. 정말요? 네, 자유경전은 그 언론 고발 코너에서도 네. 되게 순위가 높은 걸 기록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언론 범죄자 JTBC를 고발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칼럼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약하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JTBC의 영문 오역 사건에 관한 칼럼입니다. 한마디로 이 언론사가 사실 다름에 있어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그 순간 언론의 자격은 박탈된 거다. 이 부분을 짚었던 칼럼입니다. 네. 그런데 JTBC가 저는 의도적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을 잘못 전달한 게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죠. 네.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사드, 이번에 유명했던 사드 네. 오역 사건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 있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미군이 실험을 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제목입니까?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이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한다라는 네. 것도 영어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였죠. 잘못이 아니라 거의 새롭게 번역을 해놨죠. 네. 그래서 사과가 있었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오늘 간단한 사과야 있었지만 언론 보도 중재위원회 권고를 따라 보도한 내용에 있어서 첨삭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종택 씨 칼럼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인 혹은 독자들인 우리도 네. 한 번에 오역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라고 있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실수를 그것도 영문 원전을 번역하는 데서 잘못 가져왔다는 것은 그때 2016년 1, 2분기 네. 동안 두 번이나 그것도 그렇죠. 공교롭게도 미국과 연관된 미국과 연관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는 아니라 정말 입에 풀칠해야 될 때 영번역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번역에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니고 또 간단한 번역을 하는 만큼 전문적이진 않지만 전문적이신 분들을 보았을 때 또 기본은 갖춰져 있는 소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을 때 번역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역이 목표면 번역가의 입맛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역의 과정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할 수는 있어도 중요한 단어들마저 이 어뢰를 바꾸면 안 된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JTBC의 최근 사실 오역이라 하기도 그런 게 거의 외국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없던 단어를 새로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건 창조죠. 그것도 다름 아닌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네. 왜곡해서 자꾸만 보도하고 있어요. 지카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마치 특정 정치색을 띈 분들의 네. 선동꾼처럼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제가 확인해봤을 때 지카 바이러스 건에 같은 경우 JTBC 홈페이지에 갔을 때
댓글 내용은 다 이 모양. 처음에 보도되고 나서 댓글들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아, 우리는 미국 식민지구나. 아,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하다니, 우린 주권 국가가 아니구나. 이런 댓글이 또 분노와 슬픔을 조장하고 계시네요. 이런 댓글이 한창이었는데, 근데 거기 뒤에 나중에 수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 보도였으며,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를 샘플을 반입한 적이 없고, 순전히 잘못된 보도였다. 언론보도중재위원회 광고에 따라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댓글이 업데이트된 건 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네. 언론의 본분은 팩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팩트를 전달하는 데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뭐 언론사별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을 다룸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언론의 자격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 JTBC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칼럼에서도 뭐 제가 생각하는 거기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 언론이라는 건 독자와의 신뢰관계에 가깝죠. 그렇죠. 또 투표로 이루어진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지도자가 아니고 거의 자임, 혼자 언론이 되겠다 해서 혼자 언론이 된 건데, 이런 언론이야말로 자격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아마 독자와의 신뢰, 그다음 사실을 준수한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겠죠. 근데 네. JTBC는 그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 독자가 언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각을 먼저 보기 전에 이게 사실인지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게 JTBC에서 네. 처음으로 뭐 왜곡 보도다라는 말이 있던 게 2014년 세월호 방송 때 아니었나요? 네, 다이빙 벨. 네. 그때 당시는 뉴스룸이 아니라 뉴스9이었죠. 처음에 이종인 씨가 와서 다이빙 벨이 투입돼야 된다 주장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는데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주장이 사실이 되는 방송. 그것을 뭐 MBC라는 공중파의 네. 메인 앵커였던 분이 직접 네. 그 거짓말을 뉴스로 전파하는데 앞장섰죠. 이 소위 말하자면 국민대 최고 아웃풋이라고 불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네. 성신여대 손석희입니다. 네. 이분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맞죠? 네. 참 저는 근데 JTBC 방송을 원래 잘 안 봤어요. 네. 워낙 TV 볼 시간도 없지만 일부러 안 본 건 아니고 근데 네. 언제 한번 채널 돌리다가 JTBC 뉴스룸 그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떤 문장을 말하든 거기에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간 용어를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 손석희의 인기의 배경을 분석해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용해 드리고 싶은데, 손석희의 인기는 그 손석희가 말하는 멘트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손석희의 그런 멘트가 한마디로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이해를 도와주는가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요즘 SBS에서 뭐 9시 뉴스, 뭐 8시 뉴스가 끝나면은 네. 뉴스 사건들을 정리해주는 한마디 말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에서. 유행이죠. 근데 거기에 자신의 관점이 또 개입한다는 거죠. 개입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또 유명 미드, 뉴스룸에 있었던 것 중 하나죠.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국가. 이런 거 참 멋있는데, 네. 그걸 사실 따온 게 현재 JTBC의 코너 뉴스룸이기도 합니다. 제목도 똑같이 따왔죠. 그런 이렇게 컨셉을 따라와서 이렇게 흥행의 인기가 비결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관이 들어간다. 이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손석희 앵커가 말을 하는데 정식 뉴스에서 말하는 거였는데 네. 어느 보수 단체를 두고 뭐 자칭 애국 단체인 뭐뭐뭐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앵커로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뭐 자칭이라는 본인의 주관이 개입된 말을 쓸 수가 있는지 저는 처음부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앵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 방송 시설에 가까우신 분들이죠. 정말 객관적인 거, 정말 일정한 톤에 정말 냉정하게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감정과 견해가 들어갔다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 유행하는 것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워야지 네. 특정 집단과 혹은 특정 이념과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보통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언론에게 보도를 바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감정, 이런 견해들이 앵커의 견해가 또 중요하게 고려된다면은 일이 중요도를 설명할 때 우린 또 앵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사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참 속상하네요. 네. 어쨌든 네. 언론 범죄자 JTBC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론 범죄자. 네. 그 다이빙벨 사건 모두 국민들이 뭐 한 번쯤은 네. 다 들어봤을 다이빙벨 사건인데요. 그 다음에 또 JTBS에서 왜곡 방송을 한 게 지카 바이러스 미군 실험. 미군 그리고 실험. 이 세 번째인데요. 네. 같은 실수, 비슷한 류의 실수를 계속 해왔다는 것은 저는 의도가 섞였다고라고밖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무래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택 씨도 언론 범죄라는 조금은 강도 높은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중파나 아니면 SBS 기존에 있었던 방송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뉴스 방송이라 시작했던 걸 생각해보면 몇십 년 역사가 지났는데 이런 일이 한 방송사에서 2번이나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언론 범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단순히 사실을 왜곡했어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다. 네, 목적도 있을 뿐더러 네. 다른 언론사들의 피해를 준다는 것 네. 그리고 뭐 TV만 틀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저는 범죄라고 이름을 붙인 종택 씨의 의견에 10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서울시 한복판의 미군이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한다. 사실 이 얘기해도 이 코너 자체가 영향이 큰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의견이 그칠 수 있죠. 하지만 이 얘기를 JTBC라는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방송되는 이런 매체가 한다는 거는 그래도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에 네. 그런 걸 방송한다는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택 씨랑 1회 여명의 젊은 눈동자 1회를 찍었을 때는 네. 언론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종택 씨가 공대생이니까 네. 그 사드를 두고 거기서 나오는 레이더가 뭐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을 기자들이 그대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네. 받아들이고 전문적인 어떤 조사도 없이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삭제를 했지만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랬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JTBC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 SBS 기자였죠. 아, SBS 기자. 뭐 그거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SBS 기자 그때 비유했던 것 중 하나 전자기파가 방사능과 같지 않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자기파와 알파, 베타, 감마선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르죠. 죽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그때는 언론의 비전문적인 모습을 네. 비판했으면 오늘은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네. 뭐 비전문적이든 아니면은 뭐 너무 지나치게 그 언론사의 관점에 개입된 나머지 왜곡까지 하는 것이든 결국에 피해자는 시청자들이에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5월에 한 졸업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때 이야기는 트럼프의 뭐 그런 발언, 그 혐오 발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시키자면은 언론사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면은 책임이 없다면은 언론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네, 모니터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사실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상황인데 앞에 이러고 있고 네. 뒤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니터에는 그러니까 찍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그 모니터에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진. 이것이 바로 언론의 위험성이라고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지면이나 카메라 안에는 모든 사실을 담기 힘듭니다. 네, 맞죠. 사실은 저는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네,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SBS 모 기자의 뭐 방사능과 레이더가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수준의 질문은 본인이 이미 그런 시각을 갖고 사드는 위험하다, 나쁘다라는 시각을 갖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어쩌면 그거는 본인의 태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찾겠다 하면 사실 웹사이트에 치기만 하더라도 10초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접할 수 없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접할 생각이 없느냐 둘 중 하나겠지만
이런 것이 공통된 걸 봤었을 때 접할 생각이 없다에 가까운 것에 가까울 수도 있죠. 네, 반지성주의자들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지난 시범 방송 때 네. 정태군의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서 이렇게 아, 쿠키를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방송을 보고 네, 고마운 우리 시청자분께서 쿠키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정말 네. 감사드린다는 정말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네, 드리면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네. 시청자 다른가 다 함께 나눠서 먹고 싶지만 네, 입이 항상 열심히 하는 네,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학생이시잖아요. 네, 학생이죠. 뭐 그분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학생이 바라봤을 때 언론의 저런 행태는 아니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아니에요. 객관화된 지식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써져서 교과서 같은 데 쓰인 데가 있는데 이런 걸 놔두고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냐, 여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똑같이 보는 게 교과서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해 주시겠어요? JTBC가 번역으로든 사실을 전달함으로든 아니면 견해를 섞어서 전달을 함으로든 저희 시청자나 독자로서 앞으로 저희가 직면 도전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느냐 일일이 비판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슬픈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무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도 화가 나는 이슈여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들을 그대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하고 사실들을 위치를 뒤바꾸고 전후 관계를 바꾸면 바로 그것이 왜곡입니다. 그런 왜곡을 하는 언론사는 저는 언론사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문열의 소설 칼럼에서 인용해드렸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자임이 아니죠. 네. 저희 시청자들이 네. 또 국민이 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